2023년 1월호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12월 달은 월드컵 때문에 밤잠 설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뭐 한국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16강에 갔어요. 어쨌든 그 이야기는 좀 이따 하고, 원래는 작은 물토끼의 해 개묘년이 원래 해인데, 시냇물이나 이슬비 같은 작은 물이고, 화초야 같은 작은 나무라고 그렇게 돼 있네요. 뭔가 이렇게 토끼의 특성은 그거죠. 새끼를 많이 놓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 예전에 새마을 운동할 때 집에서 토끼를 많이 키웠죠. 그 토끼 가죽이나 털을 팔라고. 앙고라 토끼라 그러나? 저희 시골에도 예전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시골에 이렇게 가면 토끼 키우고 그랬어요. 막 토끼를 대량으로 키우고 시골에. 그 뭐 토끼도 잡아먹고 그랬어요. 토끼고기. 여러분 토끼고기 드셔보신 적 있나요? 한 닭고기보다 조금 연할래나? 닭고기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사이즈가 둘이 비슷하니까. 아무튼 그 토끼 같은 거, 작은 물토끼인데, 원래가 이민년이었죠, 그죠? 원래가 이민년이었는데, 이민년은 큰 강물이나 호수 같은 큰 물이고 뿌리가 단단한 나무다. 그러니까 계묘년하고 어찌 보면 정반대의 해가 될 것이다 그랬는데, 자, 문제는 그거죠. 원래가 별로 안 좋았죠. 원래가 별로 안 좋았죠. 무역 적자가 지금 500억 달러에 달하고 있고, 코로나 여파로 지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환율이 급등해서 물가가 엄청 올랐죠.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하면 그런 무역 적자가 좀 줄어들지 않겠나? 비용이 이제 좀 적게 들지 않겠나? 뭐 좋게 해석하면 그렇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역 적자가 더 커질 거다 이 말이죠. 들어오는 돈이 수익이 작아질 테니까, 여기는 수익도 크고 쓰는 돈도 크고, 여기는 수익이 작고 쓰는 돈도 작다, 뭐 이런 느낌? 아무래도 성장이 작다? 화초와 같은 작은 나무는 성장을 해도 얼마 못할 테니까, 그죠? 한국의 경제가 굉장히 약간 원래보다 더 안 좋을 거다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조금 저도 약간 비관적이고, 왜냐면 이제 코로나 여파가 슬슬 풀릴 거라, 이게 생길 거다 말이죠. 이렇게 정지가 되어 있던 어떤, 뭐, 정부에서는 미국하고 비슷한 스타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어둡거든요. 왜냐면 기업들이 이미 자를 사람 다 잘랐어요. 그죠? 이미 정리해고는 이미 다 돼 있는 상태, 거의 완료가 돼 있는 상태라서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미 경제가 박살이 났을 거다 이 말이죠.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박살이 났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 예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둡고, 그리고 지금 500억 달러나 적자를 봤다는 거는 엄청나죠. 엄청난 그거예요, 그죠? 우리나라의 부채 상환 능력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굉장히 어둡다. 경제 성장률은 더딜 것이고, 그리고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가 그 미국에 수출하는 빈도가 작아졌는데, 미국은 지금 자국
보호를 하고 있죠. 자국산을 보호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 거래가 없으면 한국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중국의 큰 시장하고 거래가 없으면 우리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옥죄고 있죠. 미국이 중국을 옥죄고 이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고 하고 있죠. 그죠? 그동안에 이제 중국 내에 산재되어 있던 어떤 문제, 특허 문제라든지 저작권 문제라든지 이게 이제 심각하니까 기술 특허나 이런 게 심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걸 이제 끄집어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개방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예전에 한국 IMF 때처럼 중국 시장을 이렇게 개방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 회사를 만들려면 지분의 50%를 공산당한테 줘야 된대요. 그런 걸 완화시키게 하려는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국도 IMF 전에는 굉장히 폐쇄적이었어요. 외국인들이 땅을 못 산다든지 그런 어떤 폐쇄적인 정책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 외국의 사람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땅들을 막 사들이고 이러면 나중에 큰일 나니까 그런 법들이 있었어요. 근데 IMF 때 달러 없어가지고 그거 메꾼다고 그걸 규제를 다 풀었죠. 그래서 외국의 투기성 자본들이 한국에 엄청나게 와가지고 건물 같은 거 사고 팔고 막 그랬어요. 나중에는 한국이 외국 건물 사고 파고 막 그랬죠. 그 비슷한 행동을 했죠. 지금은 국민연금이 그러고 있어요. 외국에 건물 사고 웃돈 올려서 팔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잘 되면 괜찮은데 잘못되면 큰 낭패도 보기도 하죠. 아무튼 근데 중국을 이제 한국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시장 개방의 압력이 거세지겠죠. 이렇게 되면 중국이 이제 달러 보유고가 점점 없어질 테고, 그래도 중국이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중국은 쓰는 돈도 많다. 그죠? 원자재라든지, 물론 중국이 원자재 같은 것도 많이 수출을 하지만 분명히 중국도 뭔가 필요한 걸 사긴 할 거예요. 그죠? 중국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걸로 다 감당이 안 되겠죠. 그죠? 아무튼 중국도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서 예전 같지 않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던데, 아무튼 원래 한국한테는 그렇게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고, 또 곧 뭐 좀 있으면 또 총선이 있죠. 총선이 결과에 따라서 또 나라가 휘청할 수도 있고, 그죠? 어떻게 바뀔 수도 있고, 민주당이 계속 여소야대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여대 야소로 가느냐에 따라서, 여대 야소로 가서 얼만큼의 그 비율을 차지할 것이냐에 따라서 뭐 많이 바뀌겠죠. 근데 그렇게 여대 야소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뭐 국민들한테 좋을 거다, 우리한테 좋을 거다, 막 뭐 갑자기 세상이 확 변할 거다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국민의힘 정책이나 지금 1년 동안 해왔던 정책들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뭐 우리의 삶과 그렇게 확 뭐가 바뀔 것 같진 않아요. 그나마 이제 빚이 좀 줄면 줄다. 쓸데없는 돈을 좀 줄여서 빚을 좀 줄일 수 있다. 뭐 고정 부채 상환 정도. 어차피 윤석열 정부가 지금 630조 예산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들의 어떤 경제 사정, 호주머니 사정하고 상관없이 계속해서 예산 삭감을 해서 확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산을 증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질 거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기업들이 탈한국 가능성은 더 심각해질 거다. 이제 한국을 다 떠나버릴 거다. 좀 그렇게 생각하러. 기업들이 세금을 내는 게 꼭 그 법인세 이런 것만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의료보험도 내야 되죠. 국민연금도 직원들 보조해줘야 되죠. 또 뭐 여러 가지 세금 같은 것도 기업들이 다 내지 않습니까? 꼭 그 법인세라든지 거기 한정이 아니라 직원들 세금까지 기업이 다 내주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그 비용을 감당을 못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임금까지 오르고 매일같이 저렇게 시위하고 이러면 다 떠나겠죠. 그죠? 제가 보기엔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 자동화를 하든지, 그죠? 전자동화를 하든지, 뭐,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걸 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약간 인터넷상에 있는 사람들, 이제 연생을 보고, 특히 이제 약간 유명한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보니까, 묘생이, 그러니까 뭐지, 토끼띠가 인물이 다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신자가 붙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묘년생, 그러니까 최근에 태어난 사람은 1911년생, 신묘년생은, 미인이 많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토끼띠가 이쁜데, 앞에 신이 붙으면 또 미인이 많아요. 그래서 신묘년, 2011년생은, 굉장히 미인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앞에 신이 들어가는 게 소녀시대 서현양이 앞에 신모생일 거야, 아마. 그리고 묘생, 근데 안정환 씨가 묘생인지 모르겠는데, 프로필에는 75년생으로 나와 있던데, 안정환 씨가 토끼띠였나고, 축구선수 안정환 씨. 지금 뭐 MC로 맹활약 중인, 안정환 씨. 이 화면, 여기 좀, 제가, 사진 정리하다가, 집에 뭐 쓸만한 자료 없나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렇게, 이 화면을 찾았어요. 움짤이라 그러죠. 사운드 없는 그냥 그림만 이렇게 캡처해서 이렇게 나온 건데, 예전에 저게 탑기어거든요. 탑기어 아마 지상파에서 한 거 마지막 MC였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때 저희 집 옆에 계명대학교, 지금 대학원 하고 있는 계명대학교 있거든요. 거기서 촬영을 했었어요. 첫 회 촬영을 거기서 한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때 아마 타이틀 촬영을 했던 장면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거 보니까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넣어봤어요.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미리 알면 좀 대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작년보다 올해가 더 힘들 거다. 그러니까 내년이 더 힘들 거다. 개면년이 더 힘들 것 같다. 그죠? 보통 사주에서 수는 물이라고 했죠. 수는 돈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민년을 해석을 하면 큰 돈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큰 물이 들어와서 뿌리가 단단한 나무가 성장을 했다. 뭐 그런 의미. 돈이 들어와서 성장을 했다. 그런데 개면년은 돈이 적게 들어오고 나무가 다시 작아진다, 성장이 줄어든다 이런 의미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일을 좀 올해는 개면년은 일을 좀 벌리지 않고 그냥 현상 유지하는 게 좋지 않나. 뭔가 확장을 하기보다는 내실을 다지고 약간 버티는 느낌, 약간 버티는 느낌으로 갑자기 무리하게 뭔가 큰 일을 추진하진 말고 현상 유지를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기존에 있던 걸 잘 이렇게 유지 관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2011년생들 주변에 혹시 있으면 지금 초등학교 한 4, 5학년 정도 되겠죠? 2011년생이면 지금 11살? 그죠? 11살이면 4, 5학년 정도 되겠죠? 4, 5학년 된 부장한 친구들 있으면 옆에 잘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크면 되게 미인이 되지 않을까, 아이돌급 미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카타르 월드컵, 제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점에는 아직 안 끝났어요. 마무리가, 월드컵이 아직 안 끝난 상태고 4강만 결정됐어요. 크로아티아, 프랑스, 모로코, 아르헨티나가 올라갔죠. 제가 4강 예상했던 나라는 브라질, 영국, 포르투갈, 네덜란드가 올라갈 거라고 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네덜란드하고 아르헨티나하고 좀 상극이지 않을까. 메시를 압박하지 않을까. 전술상 좀 상극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고, 근데 아르헨티나가 1대1로 하이라이트에는 1대1로 비긴 것까지 나왔는데 제가 풀 경기를 못 봐가지고 어쩌다가 네덜란드가 졌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 포르투갈이 스위스를 6대1로 이겼기 때문에 포르투갈이 좋아졌나? 컨디션을 되찾았나? 이런 모로코는 이기지 않을까? 그랬는데 모로코한테 잡혔어요. 영국하고 프랑스는 좀 아깝죠. 케인이 실축을 하는 바람에 비겨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 있었는데, PK를 심지어 2개를 받았는데 1개를 날려버렸죠. 영국이 참 PK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그래서 프랑스가 또 2대1로 이기고 올라갔고, 브라질하고 크로아티아는 조금 의외예요. 그죠? 크로아티아가 어떻게 이기고 올라갔는지. 브라질이 우리를 4대1로 이겼는데, 그죠? 아무튼 아직 지금은 아직 4강 휴식기, 4강 휴식기고, 중계를 이제 월드컵 한국이 탈락했기 때문에, 한국이 16강에서 탈락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열기가 그래도 시들시들해요. 크로아티아, 프랑스, 모로코, 아르헨티나. 제 개인적인 바람은, 또 펠레가 되면 안 되는데, 누가 올라갈까 결승해서. 프랑스, 아르헨티나나, 크로아티아, 모로코가 올라갈 확률이 크죠. 하여튼 둘 중에 하나가 올라가겠죠. 전 개인적으로 아프리카 나라가 우승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시아하고 아프리카 나라가, 아시아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시아는 객관적인 수준에서 좀 떨어지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모로코는 아프리카 나라 최초로 4강을 지금 갔다고 하는데, 아프리카 나라가 우승하면 좀 좋지 않을까? 그죠? 아프리카, 보면, 솔직히 그렇잖아요. 외국 팀 보면, 유럽 사람인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한 50% 정도는 되잖아요. 대부분 득점하고 이런 거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이 한다고요. 그죠? 과연 저게 순수 유럽 팀이라고 볼 수가 있나? 한국이나 일본처럼 단일 민족, 그 나라에 원래 있던 민족이 만으로 구성을 해서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 좀 그렇긴 해요. 네덜란드가 요번에 4강 징크스를 못 깨고 탈락을 해버렸네. 결승전 항상 4강 가면 4강만 들고 그랬었는데, 이제 원래는 4강도 못 가고 탈락을 했네. 그죠? 모로코가 헤딩으로 1대0으로 이겼던데. 글쎄, 브라질이 떨어진 건 좀 의외고, 크로아티아는 딱히 없던데. 크로아티아는 딱히 그 2명밖에 없잖아요. 풀백 하나 하고, 레알에 있는 그 사람. 레알에 있는 그 사람, 그 2명이 그 주축인 걸로 아는데, 브라질이 졌어요, 의외로. 아무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국가대표, 제가 나름대로, 우리나라 국가대표는 뭐가 필요할까? 뭘 하면 좋을까? 뭘 하면 좋을까? 나름 이렇게 적어봤어요. 손흥민 선수는 이제 여자들을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근데 손흥민 선수는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봤거든요. 프리미어 리그가 1년에 50게임 정도 뛰는데, 한 10년 정도 생활을 했으면, 다른 리그 포함해서 50게임을 다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한 300게임에서 400게임 정도를 했을 거예요. 그죠? 출전을. 한 3, 400게임 정도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다 알 것 같아요. 그 정도, 제가 그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똑같은 게임 400번 하면 다 외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그 전술을 거의 다 외웠기 때문에 득점왕을 하지 않았나. 근데 전술만 봐도 아는 거죠. 한 400게임을 하다 보니까 얘들이 어떻게 수비를 할 것인지를 대충 아는 거죠. 경험으로서 아는 거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한국 국대에서는 프리롤을 줘야 되지 않나.
오히려 손흥민 선수는 한 위치에 묶어두는 게 오히려 우리 국가대표로서 손해가 아닌가. 그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윙이나 센터나 뭐 원톱이나 이런 거 묶어두기보다는 본인이 이렇게 스스로 판단해서 하게끔 창의력 있는 플레이를 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황의조 선수는 이번 월드컵에서 한 골도 못 넣었어요. 그죠? 참 아쉬웠을 텐데. 근데 요즘 그 이탈리아 팀에서도 부진하죠. 그죠? 그게 동반으로 좀 부진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 황의조 선수는 왜, 요즘 왜 이렇게 부진할까라서 나름 생각해 봤는데, 월드컵 경기를 이렇게 쭉 보니까, 잔발 스텝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포그바 선수가 PK 찰 때, 차기 전에 왜 이렇게 딱딱딱딱 하면서 이렇게 왜 잔발을 밟잖아요. 그거를 거의 하는 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큰 발 스텝을 걸으니까, 그러니까 잔발을 빠르게 다다다닥 해가 이렇게 뛰어가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데, 그걸 안 하는 것 같아.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러다 보니까 큰 발 스텝으로 가다 보니까, 공을 차려고 다리를 들면 공이 저쪽으로 가버리죠. 찰 수 없는 데까지 앞으로 굴러서 가버리죠. 그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 생각은 잔발 스텝을 연습할 수 있으면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그 박스 안에서 잔발 스텝. 그 어느 발로도 왼쪽 발이든 오른쪽 발이든 걸리면 바로 차버리는. 그죠? 공을 앞에 두고 잔발 스텝 하는 걸 연습을 해야 되지 않나? 좀 빠르게. 그거랑 골 결정력, 이건 원톱이기 때문에, 한국 원톱은 지금 황의조 선수이기 때문에, 골 결정력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100번 이야기해도, 좀 입만 아픈 이야기이긴 하죠. 그죠? 황희찬 선수는, 요번에 마지막에, 거의 16강에 가는 결석, 작전에 의해서 그렇게 넣은 건지, 작전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아파가지고 도저히 너무 힘들어서 진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뛴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황희찬 선수, 제가 보니까 뻣뻣한 것 같아요. 좀 근육 부상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봤을 때 몸이 너무 뻣뻣하지 않나? 그래서 요가나 댄스 같은 거, 브라질 선수들이 골 넣고 춤추잖아요. 그 정도의 어떤 댄스? 요가는 아마 구단에서 게임 뛰기 전에 아마 할 거예요. 그죠? 아마 이렇게 매트 깔아놓고 이렇게 몸 푸는 운동 같은 거 하잖아요. 그게 일종의 제가 보기엔 요가 같은데, 요가는 아마 구단에서 하긴 할 거예요. 그죠? 오래 안 해서 그렇지. 요가 몸 푸는 운동, 요가 같은 거 할 거고, 댄스는 추천하는 거는 아무래도 스포츠 댄스? 차차나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하는 남녀가 이렇게 딱 손잡고 빙글빙글 돌리고 하는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스텝 있잖아요. 스포츠 댄스. 그러니까 힙합이나 이런 거 말고, 스포츠 댄스 있잖아요. 그런 걸, 차차나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올림픽에서 하는 거. 그런 걸 해야,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그 동작들이 축구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동을 한다든지, 페이커를 준다든지, 아니면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거에 스포츠 댄스가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몸도 좀 유연해지고,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만약에 댄스를 했는데, 도저히 쪽팔려서 못하겠다, 성격이 안 맞아서, 그러면 복싱 스텝. 복싱에 이렇게 풋워크가 있지 않습니까? 상체를 흔드는 것도 있지만, 하체 스텝을 밟는 게 있거든요. 하체 스텝 밟는 게 있는데, 그걸 좀 배워두면 좋지 않을까. 공격수니까. 공격수가 아니면 크게 상관이 없는데, 공격수니까 여러 가지 스텝 밟는 걸 배워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배웠으면 유연성을 좀 추가를 해야 되지 않나. 너무 뻣뻣하지 않나.
그래서 아마 이런 운동을 제가 이야기를 해봅니다. 이강인 선수는 뭐 아직 어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프로틴 먹고 피지컬 관리를 해야 되죠. 그 프로틴이 참 맛이 없다고 그러더군요. 그 무슨 고무 씹는 맛이 난다 그러는데, 제가 예전에 무슨 다큐멘터리에서 그 야구 선수 류현진 선수가 미국 가가지고 LA 다저스 갔을 때, 그 류현진 선수도 프로틴을 안 먹었대요. 그냥 운동만 했대. 근데 이제 구단에서 프로틴 먹으라 그러니까 이렇게 막 먹더라고요. 한 보따리 거기 뭐 이렇게 종류별로 엄청 많대요, 종류가. 프로틴하고 뭐 프로틴만 먹기 좀 힘드니까 안에 과일하고 이렇게 넣어서 믹서기 갈아 먹으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황희찬 선수 얼마 전에 나 혼자 산다 그 촬영했었잖아요. 올버햄튼. 거기 보면 막 황희찬 너뭐 평소에 프로틴 안 먹잖아. 뭐 이러면서 옆에 선수가 막 그런 얘기 하던데, 그 프로틴 일종의 단백질이잖아요, 그죠? 우리 몸에 그렇게 격렬한 운동을 하고 나면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이 이렇게 연소가 돼서 몸 밖으로 오줌 소변으로 나가거든요. 일종의 영양제 같은 걸 먹는 거예요. 그죠? 아미노산이라고 단백질이 있거든요. 단백질은 대부분 아미노산계인데, 우리 그 병원에 가서 수술하기 전에 링거 맞는 노란색 영양제가 있어요. 그게 아미노산이에요. 우리가 영양제라고 맞는 게 대부분 아미노산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로틴이 단백질이면 그 아미노산 역할을 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보약 같은 거죠. 일종의 그 몸을 이렇게 빠르게 회복시켜주는 영양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난 건강하니까 안 먹어도 돼. 뭐 그렇긴 한데, 건강하면 안 먹어도 되는데, EPL이라는 그런 축구가 굉장히 거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먹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프로틴을 먹고 몸에 이렇게 적응하게 만드는, 프로틴을 먹고 운동해서 몸이 그 프로틴에 이렇게 적응하게 만드는 그런 걸 해야 되지 않나. 그런 피지컬 관리를 이강인 선수도 여태까지 안 먹었으면 조금씩 먹어야 되지 않나. 너무 내가 프로틴을 너무 많이 먹어서 몸이 너무 둔해졌다? 그러면 그 정도 뭐 좀 양을 좀 줄이든지, 그죠? 그 유튜브에도 이렇게 헬스 하시는 분들이 프로틴을 먹고 안 먹고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확실히 힘이 좋아진다, 근육 생성이 잘 된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 의해서도 나와 있더라고요. 힘이 좀 더 붙는다. 만약에 프로틴을 안 먹었을 때 뭐 5kg, 3kg 들었다 그러면 프로틴 먹으면 5kg 든다. 뭐 그런 어떤 약간의 힘이 더 붙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먹어보고 별 효과 없으면 안 먹으면 상관없는데, 그래서 좀 다른 사람도 제가 보기엔 다 먹는 것 같고, 구단에서도 프로틴 먹으라고 추천을 한다 그러면 먹는 게 낫지 않나? 그죠? 그리고 이제 센터링의 정확도, 패스 정확도, 어스루 패스, 다양한 패스가 있지 않습니까? 위로 올리고 밑으로 빠른 패스도 있고, 그죠? 그리고 슈팅 바로 찰 수 있는 뭐 스루 패스라 그러나? 살짝 밀어주는 그런 패스도 있고, 다양한 공격 진영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패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훈련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황인범 선수도 그죠? 너무 말랐죠. 너무 말랐고, 물론 그 아르헨티나의 디마리아 선수도 굉장히 말랐어요, 그죠? 그거 보면 그렇게 피지컬이 그렇게 커 보이진 않네요. 뭐 사람에 따라서 뭐 그런 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죠? 몸이 너무 커지면 둔해져 가지고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피지컬 관리 그래도 좀 해야 되지 않나? 황인범 선수는 너무 약하지 않나? 너무 여리지 않나? 그죠? 또 얼마 전에 또 머리도 터졌지 않습니까? 헤딩 박치기 한 방에 머리가 피가 날 정도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죠? 아무튼 뭐 피지컬 관리하고 전술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황인범 선수의 포지션상 적이 어떤 포지션을 하고 있는지 빨리 파악을 해서 허점을 파고들어야 되지 않나? 그죠? 그래서 전술 공부를 좀 하는 게 좋지 않나? 그죠? 뭐 여러 가지 황인범 선수 롱패스 같은 거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황인범 선수는 저게 그 상대방의 전술을 빨리 파악해서
허점을 파고드는 그런 걸 하는 게 훨씬 더 팀에 도움이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민재 선수는 뭐 마찬가지로 김민재 선수도 보면 몸이 좀 야리야리하죠. 키는 좀 큰지 모르겠는데 외국 그 수비수들에 비해서 피지컬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죠. 피지컬을 좀 키워야 되지 않나. 그리고 부상 방지 훈련 같은 게 있어요. 그죠? 자기가 부상을 당했거나 부상이 잘 생기는 부위가 부상이 잘 생기지 않게끔 하는 그런 훈련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양쪽 윙은 위쪽으로 패스하는 거, 센터링 올리는 거, 뭐 그런 거 연습을 해야 되고, 수비형 미드필더는 앵커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앵커 역할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 우리 왜 배를 타면 배에 닻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 배에 닻을 내리는 걸 앵커라고 그런답니다, 영어로. 그러니까 좌우로 이렇게 공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사람이 많이 몰려 있으면 공을 자기한테 패스를 하면 사람이 없는 왼쪽으로 보내는 그걸 앵커라고 그러는데 그 수비형 미드필더가 앵커 역할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양쪽 풀백 양쪽 윙이나 양쪽 풀백이나 마찬가지고 위아래 어떤 패스 역할 분담이라든지 아니면 위쪽 연결 패스라든지 그죠? 센터백은 공중볼 처리 그죠? 공중볼 처리가 좀 미숙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골키퍼는 승부차기 연구하고 뭐 위쪽 방어 아래쪽 방어 그죠? 뭐 그런 거 연습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대표들 뭐 알아서들 잘 하시겠죠 그죠? 알아서들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외국 감독들은 이야기를 안 해준대. 한국 감독들은 내가 뭔가 부족하고 이러면 이야기를 해주는데 외국 감독들은 이야기를 안 해준대요. 스스로 느끼라고. 못 깨달으면 그냥 버리는 거죠. 다른 데 방출되거나 다른 데로 보내버리는 거죠. 못 깨달으면. 자기가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스스로 깨달아서 그게 이제 창의적 훈련이라 그러죠. 창의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그래가지고 그걸 연구를 하는 그런 쪽으로 어떤 외국 감독들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또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줘요. 자기 스스로 자기 부족한 면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특히 해외 진출한 한국 국가대표들은 그 점을 생각을 해서 훈련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 축구를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원톱은 도끼? 왜 원톱을 도끼로 생각을 했냐면 위에서 이렇게 내려 찍잖아요. 헤딩을 많이 한다고요. 보통 원톱이라 그러면 질라탄이라든지 뭐 호날두라든지 뭐 루카쿠라든지 그죠? 뭐 이런 사람들이 원톱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피지컬이 좋고 몸싸움을 잘하고 거칠고 그리고 헤딩을 잘한다는 어떤 그런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도끼라고 내려 찍듯이 이렇게 하는 도끼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오른쪽이나 왼쪽 뭐 방향은 오른쪽일 수도 있고 왼쪽일 수도 있고 궁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위로 이렇게 곡사포를 쏜다 그러죠. 똑바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안 쏘고 곡선으로 쏘는 그죠? 곡선으로 쏘는 걸 저는 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센터링을 올리죠 위쪽으로. 그걸 활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파고드는 섀도우 스트라이커라 그러죠. 그걸 처음에는 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창도 있겠더라고요. 창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검으로 했다가 검이 좀 짧은 것 같아요. 찌르기는. 그래서 창으로 바꿨고 그리고 그 반대편은 검으로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총으로 했다가 처음에 이제 총으로 했다가
검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하고 창을 넣고 총을 빼고 검으로 한번 바꿔봤어요. 음, 그래서 이렇게 움직임이 이렇게 된다 이거죠. 창의 움직임, 활의 움직임, 검의 움직임, 도끼의 움직임, 그죠? 그 축구 선수들 전술의 움직임을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봤어요. 그리고 뒤에 포가 있겠죠. 포가 있으니까 이게 포오바 자리겠죠. 옛날에 맨유에서 포오바가 있던 자리, 공격형 미드필더가 있는 자리, 그죠? 그리고 옆에는 수비형 미드필더니까 방패겠죠. 그리고 이제 풀백은 말이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그냥 일반 사람이 말을 올라타고 기마대, 그리고 약간 전차 같은 스타일. 그 글래디에이터 같은 거 보면 왜 그 약간 소형 1인승이나 2인승 전차에 말을 묶어서 이렇게 달리는 그런 전차 있죠. 왜? 그래서 창 이렇게 막 던지는 그런 스타일의 전차를 저는 풀백이라고 봤고, 그리고 센터백은 전 코끼리라고 봤어요. 대체로 등치들이 제일 크고, 그리고 과거에 전쟁을 할 때 코끼리 등에 올라타서 멀리 보이잖아요. 그래서 코끼리에 올라타서 이렇게 멀리 보고 진두지휘하는 그런 스타일의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코끼리가 공격력이 상당히 세요. 코끼리가 한번 들이받아 보면 사람이 죽거든요. 코끼리가 공격력이 생각보다 세고, 전쟁에서도 코끼리를 많이 약간 옛날 탱크 같이, 큰 탱크 같이 많이 사용을 했다고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센터백은 코끼리 두 마리로 이렇게 장기 아래도 상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코끼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끼리 두 마리를 센터백으로 해봤고, 마지막엔 투석기를 넣어봤는데, 물론 이제 골을 막죠. 골을 막는 것도 있는데, 골키퍼가 골을 막는 것도 있는데, 보통 롱볼을 차잖아요. 그죠? 보통 골키퍼가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물론 이게 여러 가지로 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롱킥을 차잖아요. 그 모습이 꼭 투석기하고 비슷하게 보여서, 그래서 마지막 골키퍼는 투석기로 이렇게 해봤어요. 뭐 투석기 요거 빼고는 나머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겠죠, 그죠? 그럼 요렇게 그려놓고 요 위치에 가면 요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죠? 그 포지션별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활의 자리 오면 센터링 올리고, 검의 자리 오면 빠르게 패스하고, 창의 자리 오면 이렇게 섀도우 스트라이크 들어가고, 도끼 자리 오면 헤딩하고, 포 자리 오면 중거리 슛하고,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 오면 수비하고, 말 자리에 오면 앞으로 빠르게 속공하고, 코끼리 자리에 오면 방어하고, 센터백 수비하고, 그리고 투석기 자리에 오면 롱킥 차는 거죠. 이렇게 비유를 하면 좀 재밌지 않을까? 좀 손도 쉽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나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려봤어요. 그림으로 알기 쉽게. 초등학생도 알기 쉽게 그렇게 해봤어요. 아무튼 카타르 월드컵 준비하시느라 예선하고 본선 가느라 수고 많았고, 요번 대회로 인해서 우리가 부족했다면 우리 한국팀이 또 보완해야 될 점, 그 점을 잘 의논해서 좋은 감독도 섭외해서 보완하고, 앞으로 더 발전하는 대한민국 축구가 됐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